신년 여론조사 중에 전화 면접 조사에서 보수 과표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고 많이 놀란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률이 나올 수가 있지? 오늘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총선 때 민주당 지지하겠다 33, 국민의힘 지지하겠다 33, 동률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돈 많이 쓴 여론조사가 뭡니까? 여론조사 꽃 아니겠습니까? 꽃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12월 27일에 발표된 건데요. ARS를 통한 조사는 52.3,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겠다 52.3, 그리고 36.3, 국민의힘 지지하겠다 36.3. 와, 여러분 2020년 총선 당시 기억하십니까? 10%포인트 격차인데 그렇게 아주 몰패를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당시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군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16%포인트 격차예요. 여론조사 꽃 ARS 조사를 보면 말입니다. 전화면접 조사를 보면요. 43.4 대 31.8로 한 12%포인트 격차인데 이것도 역시 상당하지요. 예. 자, 근데 ARS 조사와 왜 전화면접 조사가 이렇게 다르냐? 전화면접 조사는 내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는 이 전화면접 조사가 상당히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ARS 조사가 이럴 때는 더 먹힌다. 더 이제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화면접 조사 결과가 12%포인트 정도의 격차인 반면에 ARS 조사는 16%포인트 격차로 지금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어느 것이든 여론조사 꽃의 조사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당 지지율이고요. 여론조사 꽃에서 다음 총선에서 누가 이길 것 같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민주당 41.4, 국민의힘 29.4. 이번 총선의 그 대의가 무엇이냐? 정권 심판론이다 54.5, 여당에게 힘 실어줘야 한다 36.3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정권 심판론이 곧 민주당 지지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 이준석 신당도 일종의 정권 심판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정권 심판은 54점, 여당에게 힘 실어줘야 한다 36.3. 여론조사 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와 이 여론조사 꽃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제가 어제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신년 여론조사 결과가 좀 많이 이상하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분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그 여론조사 결과는요, 질문 순서라든지 또 문항이라든지 질문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멘트 문항이라든지 이 질문을 설계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양념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보수신문 여론조사 보니까 유선 전화가 20%나 들어갔더만요. 20%나 들어갔어요. 요즘 누가 유선 전화로 전화를 합니까? 어르신이나 뭐 젊은이나 다 휴대전화 쓰는데 누가 유선 전화를 써요? 유선 전화로 조사한 보수 언론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당 지지자가 많이 전화 받게 설계한 것입니다. 기남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설문 자체에 함정과 양념이 있다.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인 질문과 여당 편향 질문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엽기적인 것은 한동훈 띄우기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넣어서 선호도를 조사한다든지 차기 대선 지지도를 조사한다든지 이 보십시오.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를 할 때 앞부분에 배치를 하면 어떨까요? 지금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한동훈이 좋아하는 사람들, 뭉치기 좋아하는 여권 지지자들 답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권 지지자에게 보다 많이 열심히 끝까지 응답하게끔 만든 설계가 가동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동훈 띄우기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최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차기 지도자 선호도 한동훈 24, 이재명 2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수많은 언론들이 종합일간지조차 중앙일보, 국민일보, 지역신문입니다만은 매일신문 그리고 시사주간지, 시사저널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24대 22 첫 역전. 여러분 24대 22는요. 오차범위 아닙니다. 오차범위 아니에요. 24대 22로 누가 우월하다, 누가 열등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마 여론조사 관련한 내규에서 분명히 못 받고 있을 거예요. 불과 2%포인트 격차인데
게다가 다른 조사도 봅시다. 조선일보 오늘 나온 건데 이재명 38, 한동훈 38 이렇게 나왔어요. MBC 여론조사 코리아 리서치 센터인데 이재명 27, 한동훈 22 이렇게 나왔고요. 한국일보는 이재명 23, 한동훈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MBC하고 한국일보는 이재명이 이기는 걸로 나왔고 조선일보는 동률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갤럽은 2%포인트 격차로 한동훈이 살짝 앞섰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역전이라고 해버리면 한동훈 지지율이 이재명 지지율을 넘어섰네. 한동훈이가 대통령 되겠네. 이런 인식을 강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야, 그런데 이 수많은 이재명, 한동훈 지지도 조사에서 압도적 다수의 언론은 이 한국갤럽 한동훈이가 2%포인트 이 지표상에서는 살짝 앞선 걸로 오차범위 안에서 이걸 그냥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역전이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나 정말 참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역전이라니요. 역전이란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이 정도면은 다른 이재명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면은 혼전, 박빙 혹은 우열을 가릴 수 없어. 이런 제목을 달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이 역전했다. 이렇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는 뭐 올해 안에 이제 윤석열이를 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이가 끝끝내 그 직을 유지한다, 지킨다. 그럴 경우 대선 3년 남았습니다. 총선 100일 남았어요. 아니 지금 이 시점에 차기 대권 지지도를 조사해서 한동훈을 헤드라인으로 내보내는 것이 이 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여론조사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의미 없는 조사를 한동훈 띄우기를 위해서 지난 연말부터 계속 조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자, 여론조사 전문가의 분석은 각종 여론조사를 다 보고 뭐 이런저런 장난질 다 걷어내고 이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여전히 총선 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크게 앞서 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유선전화 20%를 섞어 넣어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이에요. 비례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한 의석수를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는 분명하다고 보고요. 뭐 지금 뭐 이준석 신당이니 이낙연 신당이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래도 좀 반짝은 해야지요. 그렇죠.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어야지. 그것도 없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총선에 임박할수록 내 표가 사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거대 양당에게 표가 나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이 흐름은 견고해요. 정권 심판론, 이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국민의힘을 심판받아야 한다. 이런 정서가 강한다는 건 뭐냐면은 선거 임박해서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표를 해야지 이 고민이 민주당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민주당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자체로 뭐 아주 심각하게 뭐 여론이 뒤바뀌는 그런 징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여론조사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다만 저는요 뭐 노파심도 있고요. 정부 비판 여론이 높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도 못한 조사도 일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비판 여론은 높은데 강력한 경쟁자인 정권의 비판자인 야당, 제1야당의 지지율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정부 지지율과 야당 지지율이 그 서로 연동되지 않는 것을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민주당이 신경 써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감도 크지만 민주당에 대한 그런 신뢰 여론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MBC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요.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름 바꿨군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응답이 52%였고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1%였는데 내일 당장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서로 모순된 그런 결과 같은데요. 물론 이제 거의 매주 꾸준히 조사하는 미디어 토마토 결과를 보면요. 내일이 총선이라면 민주당 찍겠다 49.1, 국민의힘 찍겠다 36.7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뭐
그렇고 그런 여론조사 같지만은 절반 가까이가 지금 민주당 지지하겠다는 여론 아닙니까? 이런 적이 과연 과거에 있었나요? 과거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그 민주당 지지를 떠나서 정권 심판을 해야겠다는 여론이 이렇게 굉장히 견고하고요.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끝나고 한 달여 지난 시점부터 아주 견고하게 굳어졌습니다. 윤석열 국정 수행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55%를 넘어가고요. 그리고 결국 정권 심판론으로 결국에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정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여론도 55%에 이르는 것으로 55%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자, 어쨌든 이런 구조를 민주당이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저들이 짜려는 구도는요. 기득권 이재명 대 혁신하려는 한동훈 이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한참 화제의 중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총선 여론의 판이 짜질 무렵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또 이재명 대 한동훈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을 윤석열과 분리해서 볼 가능성 이걸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윤석열은 뭐 문제가 많지만 한동훈은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민주당은 이 정권 심판론을 오롯이 민주당 지지율로 흡수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뜻을 지혜를 모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국민 일반에게 얼마나 공감력 있게 확대시킬 수 있느냐, 강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관건인 것이죠. 자, 한동훈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 반가운 일입니다. 듣기는 불편해도 매우 반가운 일이에요. 우리의 맞상대가 민주당이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 국민의힘,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로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민주당 공격하는 건 매우 반가운 일인데 근데 민주당은 지금 그것만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강력한 대항마가 바로 민주당임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층이 저쪽 지지층에 비해서 비대칭적으로 많이, 비대칭적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많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결국 지지층의 투표 참여가 핵심이에요. 지금 이 구조 속에서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가면은 지금의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종 의석수는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말이죠.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런 큰 무대에서 놀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야당의 고정 지지층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막 이렇게 그 무대에 올라와서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뭐 언론이 도와주지 않지요. 그 언론이 이렇게 주장하는 바대로 여론조사가 또 이렇게 그 잔머리 쓰는 그런 설문의 설계대로 그렇게 여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분명히 선을 긋고 이 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한 여론조사, 네, 이거 계속 방치하면요. 결국에는 그것이 진짜 여론이 됩니다. 신년 여론조사 여러분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크게 휘둘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분명히 장난질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권 심판론의 대의를 잘 살리는 민주당의 모습을 더욱 기대하면서 아마 설 전에 또 여론조사가 아마 또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여론조사가 아마 결국에는 총선의 그 판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그런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윤석열 타도의 그런 대의를 성숙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